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 이걸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걸 비교해 봤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네. 세를 주고 다른 집에 본인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를 볼게요. 35억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은 약 2,090 정도, 내후년은 2,400 정도 올라가고 70억일 때 내년 종부세 1억 800, 내후년 1억 3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롭게 바뀌게 될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 이걸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걸 비교해 봤습니다. 이 사례는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종부세 납부할 때 부부가 각각 따로 납부할 거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납부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특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세금 내겠다 이렇게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도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집니다. 공제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양도세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오래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말씀드릴 이 세금 사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이게 없는 경우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물론 공제가 있으면 세금 좀 줄겠죠. 먼저 공시가격 보니까요. 12억, 14억, 20억, 30억, 35억, 40, 45, 50억 이렇게 구분했고요. 연도는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걸로 비교했습니다. 먼저 공시가 12억 볼까요?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가 12억이니까 1주택자. 그래서 재산세만 내면 되고요. 내년과 내후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공시가 14억 볼까요? 올해는 기본공제가 12억이니까 종부세가 조금 나옵니다. 46만 원 정도.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도에는 기본공제가 14억이니까 종부세 안 나오고요. 공시가 20억 볼까요? 올해 종부세는 약 220인데 내년도에는 190으로 주네요. 내후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기본공제 금액이 14억으로 늘었으니까. 공시가 30억을 볼게요. 올해 종부세는 약 770인데 내년도에는 약 1,000만 원 되네요. 내후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기본 공제 금액은 늘었는데 내년부터 세율 체계가 바뀝니다. 예, 올해보다 세율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공시가 35억일 때 올해 종부세는 1,100 정도고 내년도에는 1,500 정도인데 내후년도에는 더 올라가네요. 1,690 정도.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내년까지는 이제 종부세 중과세가 주택이 3개 이상이면서 과표가 10억 초과할 때 중과세예요. 그런데 28년부터는 주택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주택 가액만 따져가지고 과표가 일정 구간 넘어갈 때 이때 중과되거든요. 즉 이게 중과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장 비싼 공시가 50억 볼까요? 올해 종부세는 약 2,300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3,200, 내후년은 약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늘죠. 급격히 늡니다. 이게 이제 세율도 올라갔고 중과세 기준이 주택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이니까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비싼 집이면 중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종부세와 보유세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와 보유세 1000만대가 넘어가는 올해까지는 공시가 35억 이상,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공시가 35억 이상 이 구간을 보면 올해까지는 보유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줘서 뭐 전세금 올려받든 월세 올려받든 세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왜? 거주하지 않아도 기본 공제가 12억이니까.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주를 해야 공제가 14억이잖아요. 거주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지만 세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어야 그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데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0억 이상 구간을 보면 종부세가 일단 1000만 원 넘어요. 보유세 마찬가지고. 이 돈을 내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세 받지 못하니. 그래서 내 소득이 받쳐주면 뭐 1000만 원이든 2000이든 3000이든 4000이든 소득이 받쳐주면 세금을 내고 내가 살겠지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종부세 낼 돈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방송 보시고 나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든 여러 개 가지고 있든 간에 앞으로 내가 감당할 종부세가 얼만큼인지 미리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 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10,000원 이하는 절사 없었습니다. 이제 10,000원 단위 끊었어요. 참고하시고 혹시 이런 계산이 혼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주변 전문가, 세무사님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을지 팔지 결정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고 그리고 특례 신청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세금 내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예, 세를 주고 다른 집에 번져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를 볼게요. 올해까지는 세금 똑같습니다. 큰 변화 없으니까. 내년부터 보면 일단 공시가 12억일 때는 세금이 조금 나와요.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앞선 거주할 때는 공시가 12억, 14억은 세금이 안 나왔습니다. 종부세가. 하지만 살고 있지 않으면 기본 공제 금액이 14억이 아닌 9억이거든요. 9억. 줄어요. 3억이. 지금 12억보다. 그렇다 보니 12억 공시 가격도 종부세가 약 9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후년 마찬가지고 14억일 때는 한 145 정도 내년에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시가 20억일 때 내년에는 530 정도 종부세가 내후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요. 공시가 30억일 때 이때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28년부터는 가액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중과세가 적용된 구간입니다. 과표 10억 초과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부세가 약 1,500인데 내후년에는 1,690 정도 더 올라가고요. 35억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은 약 2,090 정도, 내후년은 2,400 정도 올라가고 가장 비싼 구간 50억 볼까요? 내년도에는 약 3,900 정도 종부세가, 내후년도에는 종부세가 5,200 급격히 늘죠. 네, 보유세까지 하면 6,200입니다. 물론 내가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으니 이제 임차인에게 이 부담을 전가시켜 가지고 전세금 올리든 아니면 월세 올려 가지고 받아서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담은 하는 금액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각각 낼 때입니다. 개별과세. 그러면서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이걸 한번 볼게요. 공시가가 12억, 14억일 때는 내년도에 올해, 내년, 내후년 다 마찬가지로 세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어쨌든 각각 구억공제니까
합하면 18억 공제 안 나오는 게 맞고, 내년과 내후년은 사실 이건 조금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 통과할 때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주택자는 9억 공제인데 기본공제를 이 기본공제 4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5억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택 공시가격분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이제 공제할 때 자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기본으로 9억은 공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가 9억 초과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본공제 4억에다가 뭐 5억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표는 뭐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그냥 공제되는 요걸 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14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본 9억 공제가 아니고 기본 4억 공제에 뭐 5억 곱하기 얼마 이런 거라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안 나온 걸로 했고요. 그리고 20억일 때 보니까 내년에는 45, 내후년 마찬가지고 30억일 때 350, 350, 35억일 때 560, 560 이렇게 됩니다. 가장 비싼 구간 50억도 종부세가 내년도에는 약 1,900 정도, 보유세가 2,900, 내후년에는 마찬가지로 1,900, 2,900. 요거는 각자가 내는 종부세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두 분 합한 금액. 그러면 혼자 내는 것보다 거주했을 때 혼자 내는 것보다 보면 더 적어요. 가장 비싼 구간이 4,200, 5,000인데 개별과세하면 2,900, 2,900 더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이걸 받을 때는 단독이 나요. 그런데 그 세 공제 없을 때는 개별과세가 조금 낮습니다. 이번엔 개별과세인데 거주하지 않았어요. 네, 부부 공동명 1주택자가 각각 세금을 내는데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을 때예요. 12억, 14억 역시 이때는 세금 없고요. 20억일 때 330, 330 똑같고 30억일 때 이때부터 바로 이제 1,000만대가 넘어가네요. 왜냐하면 살고 있지 않으면 4억 공제입니다. 각각 4억 공제. 네. 그렇다 보니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35억일 때 1,400, 1,400, 50억일 때 3,000, 3,300. 이 구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과표가 중과세가 적용되는 그 과표가 적용되니까 28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아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세금 내는 게 혼자 내는 것보다 더 적어집니다. 살고 있지 않은데 단독으로 신고하면 그리고 고령자 공제나 이런 공제가 없다고 그러면 금액이 2천, 3천, 4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개별과세하면 1천, 2천, 3천, 4천 전체 금액은 좀 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독 신고보다는 개별과세로 신고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실 거는 이제 개별과세하고 이렇게 특례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이때 비교한 건데 세액공제가 없다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이게 없을 때는 개별과세가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가장 비싼 구간도 시가 50억, 요게 이제 공시가 35억 됩니다. 공시가 요게 특례 신청한 것보다 단독 신고보다 무려 915만 원 적게 내요. 그런데 이제 공제 금액이 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받는다라고 하면 좀 금액이 적을 때는 시가 40억이니까 공시가로 28억 정도. 이때까지는 특례주택 단독 신고가 훨씬 세금을 적게 내고 비싼 거
50억이니까 공시가 35억입니다. 이때는 개별과세가 세금을 적게 내네요. 190 정도. 그 이유가 이 공제 금액도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이것도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붙습니다. 내년도에는 800만 원까지, 내후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한 1,500 나오는데 거기서 다 받는 게 아니고 한도 금액만큼 받다 보니까 비쌀수록 공제가 적어져서 개별과세가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부세 예측하실 때는 집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 집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살고 있었나. 이제 28년부터는 또 장기 보유 공제가 아니고 장기 거주 공제입니다. 예, 보유만 하면 공제가 없어요. 거주해야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았나 이걸 따져보고 집을 가지고 있을지 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단독명이라면 이거는 이 특례 신청한 거랑 안 한 거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같은 경우니까. 이번에 이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집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이 두 개가 다 단독명이에요. 만약에 1세대가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명의자가 모두 다 공동명이거나 일부가 공동이다 이럴 때는 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계산하기가 너무나 복잡해서 좀 생략했습니다. 일단 단독 명의자만 예를 들었어요. 공시가는 15억일 때, 20억일 때, 30억일 때, 40, 50, 60 똑같이 올해와 내년, 내후년 이렇게 3년껏 비교했습니다. 공시가 15억일 때 올해는 종부세가 140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257, 내후년 마찬가지고요. 공시가 20억일 때 올해는 340, 내년도에는 한 740 정도, 내후년 마찬가지고 30억일 때 올해 900 정도, 내년도에는 약 1700, 내후년도에는 약 2천만 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조건에서 내후년에 세금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중과세 때문에 주택수를 따지지 않고 가액 기준으로 과표가 10억 초과하면 바로 중과니까 내년까지는 주택이 3개 이상일 때예요. 그래서 집이 2개니까 중과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비싼 공간, 공시가 60억일 때 볼까요? 올해 종부세는 약 3,300 정도, 내년도에는 5,600, 내후년에는 7,900입니다. 집을 딱 2개 가지고 있는데 집값 비싸면 1년 세금이 종부세만 5,600, 7,900입니다. 보유세, 자산세까지 더하면 7,200, 9,500.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이제 집이 2개, 3개, 여러 개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공시가는 합산금액입니다. 다 더한 거. 이럴 때는 합산금액이니까 각각 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0억짜리 2개인 거냐 아니면 15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나 살지 않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이제 세금 계산할 때는 오차는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주택자인데요. 단독 명의로 어느 집에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선 사례는 2주택자가 그 2개 주택 중에서 어느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예요. 어떤 집? 둘 중에 공시 가격이 높은 집. 그래야 공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니까. 살고 있는 것과 살지 않고 있는 것 차이점은 살고 있으면 공제금액이 그나마 많은데 살지 않으면 공제금액이 딱 4억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억까지는 공제되겠지만 오버됐을 때는 딱 4억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공시가 15억일 때 올해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내년도에는 종부세가 520 정도, 내후년 마찬가지고 20억일 때도 960, 960 같고 30억일 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중과 안 되고 이쪽은 중과되고 2000에서 2300, 40억일 때 내년도 종부세 약 3천만 원, 내후년 3,800, 50억일 때
내년 종부세 4,500, 내후년 6,200. 가장 비싼 60억일 때 볼까요? 내년 종부세가 6,000 정도, 내후년 8,500 정도입니다. 즉,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살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적어지는데 살지 않으면 더 훨씬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집 3개일 때 볼까요? 역시 단독명이고요. 이번에도 그 3개 주택 중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공시가 25억일 때 내년도 종부세는 약 1,300 정도고요. 내후년 1,800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중과네요. 예. 이 세율 자체가 과표가 10억 초과한 겁니다. 30억일 때 보니까 내년 종부세 2,100 정도, 내후년 2,700. 40억 때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3,500, 내후년 4,400. 어마어마하죠? 50억일 때 보니까 내년 종부세가 5,700, 내후년 7,200이고, 이제 60억 넘어가면 이제 억대가 나옵니다. 내년 종부세가 8,100이고요. 보유세는 9,600, 내후년 종부세 9,900, 보유세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 1,400. 70억일 때, 공시가 70억이면요, 네, 시가 100억입니다. 집이 3개니까, 100억이면, 30억, 30억, 40억, 이런 것들. 공시가로 하면, 30억, 20억, 20억, 이런 것들 다 해진 거죠. 내년 종부세는 1억 300 정도, 보유세는 1억 2천, 내후년 종부세는 1억 2천, 600, 보유세는 1억 4천, 400 정도 됩니다. 그나마 거주해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이만큼이에요. 만약 집을 3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공제금액 딱 4억이잖아요. 예, 이때 볼까요? 25억일 때 내년 종부세가 약 1,600, 내후년 2,100, 30억일 때 내년 2,400, 내후년 2,900, 40억일 때 내년 3,900, 내후년 5,100, 60억일 때 볼까요? 내년 8,500, 내후년 1억 400, 종부세만. 70억일 때 내년 종부세 1억 800, 내후년 1억 3천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이 여러 개신 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겠죠. 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글쎄요, 이렇게 1억 3천씩 보유세 이제 재산세까지 해가지고 1억 5천씩 쉽게 내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웬만큼 자산가 아니면 아마 정리가 되실 텐데, 참고로 이렇게 세율 체계가 바뀌고 기본 공제 금액이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달라질 때 얼마큼 세금이 늘어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산 사례는 그 종부세 개정안 걸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이렇게 공제 금액이 14억, 9억 이런 것들, 네. 1세대 1주택자 거주하면 14억, 비거주 9억, 다주택자 기본 4억에 계산식대로 한 거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1세대 1주택자는 70%, 그 외에는 내년까지는 70, 내후년 80 이렇게 늘어나는 거 적용시켜드렸고, 그리고 세율 체계, 내년까지는 그래도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시키는데 내후년부터는 주택수 상관없이 가액 기준에 따라서 과표가 10억 초과하면 중과되는 거 좀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세액공제,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사례에서 이 세액공제 없는 경우를 했으니까 요건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거는 28년부터는 이 세액공제도 고령자공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보유기간별로 공제하는 거 이거 없어지고 28년부터는 오로지 거주를 해야 그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공제 한도도 내년도에는 800만 원, 내후년부터는 600만 원. 공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더라도 딱 한도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쌀수록 세액공제 받아도 개별 과세가 좀 더 이익 보는 부부 공동명의에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세부담 상한 현재 150인데 200%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다 적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올해와 내년, 내후년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다 대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